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건설소송 제기하려고 해도 1년 기본으로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소장 접수부터 상대방 답변서 받고 어떤 경우에 감정 신청해야 되는지, 그리고 감정 절차 진행한 다음에 반박하고 승소 판결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공사 대금을 받고자 하실 때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할 때도 소재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소재기 한 번 하면은 그 다음 절차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건설소송 절차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기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2년, 3년씩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성실하게 수행을 한다면은 이제 1년 내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는 단계는 바로 소장의 접수예요. 저를 만나셔서 건설 사건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내지는 이제 공사 대금을 얼마를 못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이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데까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장을 이제 받아보면 이제 반박을 해야 되겠죠. 얼마를 배상하라고 지금 청구를 하고 있네?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을 서면으로 써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법원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 30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30일 내에 상대방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게 돼요. 변론 기일이라는 거는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판사가 이제 앉아있고, 원고 측, 피고 측, 이렇게 변호사 대리인도 나오고, 당사자도 같이 나오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일에서는 보통은 이제 판사들이 앞으로 입증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원고, 감정을 신청할 건가요? 아니면 이런 주장을 피고가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각 사안에 맞게끔 이제 원고 대리인이 추가 공사의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 신청 통해서 추가 공사 실질적으로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발생한 비용이 객관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를 이런 부분은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증 계획을 밝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판부도 궁금한 사항이나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변론 기일이 한번 열리면 그 다음에는 감정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거나 아니면은 피고 측이 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 서면을 다시 내서 다음 변론 기일을 또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쭉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절차는 판사가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정말로 이 사실관계에 맞는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심리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3번에 끝납니다. 혹은 5번에 끝납니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박이 잘 되고, 그리고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변론 종결이 되면 판결 선고 기일을 잡게 돼요. 그리고 이제 판결 선고 기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의 주문을 법정에서 읽어주게 되고요.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이제 며칠 지나면 판결문이 정식으로 작성돼서 당사자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판결문이 1심 판결문이다라고 할 때도 이 판결문은 강제 집행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집행 절차를 통해서 대금을 회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억울한 게 있다면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심 절차를 또 거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1심, 보통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1심에서 승소 판결이 잘 났다라고 한다면은 2심, 즉 항소심에 갔을 때도 좀 짧게 끝나고 또 이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항상 1심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혹시 1심에서 만약에 패소하셨다고 한다면 그때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2심이라는 기회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잘하는 변호사 찾으셔서 2심에서 또 잘 다퉈가지고 또 승소 판결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